오전 10시 22분 이재명 민주당 대표가 서울중앙지검 앞 포토라인에 섰습니다. 지난 2021년 9월 대장동 의혹이 제기되고 검찰 수사가 시작된 지 1년 4개월 만입니다. 이 대표는 준비한 입장문을 품 안에서 꺼내 2분 30초가량 작심한 듯 읽어나갔습니다. 국민 여러분, 오늘 이 현장을 기억해 주십시오. 오늘 이곳은 윤석열 검사 독재 정권이 법치주의를 그리고 헌정 질서를 파괴한 현장입니다. 이른바 검사 독재 정권이 정적 제거를 위해 국가 권력을 사유화해 자신을 사법살인하고 있다며 검찰과 현 정권을 싸잡아 비판했습니다. 권력자와 가까우면 어떤 죄도 면해주고 권력자에 대항하면 사법살인도 마다하지 않습니다. 이어 검사 독재 정권의 포갑에 맞서 당당히 싸워 이기겠다고 말한 뒤 검찰청사로 들어섰습니다. 이 대표는 검찰 질문에 대한 답변은 지난 10일 성남FC 의혹 조사 때와 같이 진술서로 가름하겠다며 33쪽 분량의 진술서 전문을 SNS 등을 통해 공개했습니다. 이 대표 소환을 앞두고 서울 서초동 검찰청사 앞에는 이른 아침부터 찬반단체들이 각각 몰려들었습니다. 이재명 당대표 응원해 주십시오. 이재명이는 죄인입니다. 반포대로를 사이에 두고 한때 고성이 오갔지만 물리적 충돌은 없었습니다. 혼자 출석하겠다는 이 대표의 만류에도 불구하고 현장에는 지도부를 포함한 민주당 의원 10여 명이 나와 이 대표와 인사를 나눴습니다. SBS 강청원입니다. 12시간 반에 걸친 조사를 받고 나온 이재명 대표. 검찰이 정치를 하고 있다고 맹비난했습니다. 윤석열 검사 독재 정권의 검찰답게 역시 수사가 아닌 정치를 하고 있었다는 느낌이 듭니다. 진실을 발견하기 위한 조사를 하는 것이 아니라 기소를 목표로 조작을 하고 있다는 느낌을 지울 수가 없습니다. 이 대표는 조사 과정에서 스스로 공개한 33쪽 분량의 진술서 이외 내용은 함부한 걸로 전해졌습니다. 진술서에서 이 대표는 공공이익을 확보했고 대장동 일당의 이익은 줄였다며 배임 혐의를 부인했고 화천대유 대주주 김만배 씨 지분의 절반을 약속받았다는 주장 역시 언론 보도 전까지 천화동인 1호의 존재도 몰랐다며 모략이라고 일축했습니다. 하지만 검찰은 정작 필요한 답변은 듣지 못했고 진술서에 대한 추가 질문도 해야 하기에 추가 조사가 불가피하다는 입장입니다. 특히 진술서에 구속 기소된 최측근 정진상 전 당대표 정무조정실장에 대한 언급이 빠진 점을 문제 삼았습니다. 앞서 검찰은 대장동 일당에 대한 공소장에서 이 대표 측이 428억 원을 받기로 한 계획을 이 대표가 정 전 실장에게 보고받고 직접 승인했다고 적시했는데 당시 성남시장으로 최종 결재권자였던 이 대표의 답변을 들어봐야 한다는 겁니다. 검찰은 2차 조사를 위해 이번 주 화요일에서 금요일 사이 날짜를 특정해 이 대표 측에 제시한 걸로 알려졌습니다. 검찰은 이 대표가 2차 조사에 최종적으로 응하지 않을 경우 성남FC 수사 내용과 묶어 구속영장을 청구할 걸로 알려졌습니다. SBS 김상민입니다. 예정이 없던 기자간담회를 자청한 이재명 대표. 다른 개발 사업 사례를 거론하며 자신의 배임 혐의를 반박했습니다. 부산 LCT라고 하는 게 있습니다. 부산 도시공사 소유 토지인데 민간에 건축 허가를 내줘서 개발 이익을 100% 민간이 다 차지했습니다. 환수를 하면 배임죄가 되고 환수를 아예 안 하면 배임죄가 안 됩니까? 모욕적이고 부당하다고 생각하지만 검찰의 추가 소환 요구에 응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제가 부족해서 대선에서 패배했기 때문에 그 대가를 치르는 것이라고 생각하고 패자로서 오라고 하니 또 가겠습니다. 갈등과 분열의 소재가 될 수 있다며 의원들과 지지자들은 현장에 오지 말아달라고 강조했습니다. 소환에 불응할 경우 검찰에 구속영장 청구 명분을 줄 수 있는 만큼 수사에 충실히 협조해 방탄 의혹을 불식시키겠다는 전략으로 풀이됩니다. 민주당은 이번 주 토요일 서울에서 국민보고대회를 열어 윤석열 정권의 국정 무능을 지적하고 김건희 여사 특검을 요구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사실상 장외투쟁을 선언한 겁니다. 국민의힘은 이재명 방탄읍소대회라며 평가절하했습니다. 이 대표와 관련한 범죄 혐의는 정치 영역이 아니라 사법의 영역입니다. 여론을 호도하고 방탄에 몰두한다고 해결될 문제가 아닙니다. 또 이 대표가 직접 답변 대신 진술서로 검찰 조사에 가름하면서 무혐의를 주장하는 건 궤변이라고 반박했습니다. 죄가 없다고 펄펄 뛰면서 검찰의 질문에 입을 굳게 다무는 것을 어떻게 이해해야 합니까? 사실공방, 법리공방 못할 무슨 이유가 있는 것입니까? 이런 가운데 이 대표는 내일 비이재명계 의원들이 주축인 민주당의 길 토론회에 축사를 할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당내에서 제기되는 이른바 사법 리스크에 대한 우려를 직접 나서 잠재우겠다는 공세적 행보로 해석됩니다. SBS 원종진입니다. 지난 2021년 10월 26일 이재명 대표의 최측근 김모 보좌관과 배모 경기도청 사무관의 통화 녹음이 한 유튜브 채널에 공개됐습니다. 김 보좌관이 컴퓨터 파일 삭제를 지시하고 하드디스크를 바꿔야 한다고도 말합니다. 대화가 있었던 날은 이 대표가 경기지사직을 사퇴한 바로 다음 날입니다. 미국에 도피했던 남욱 변호사가 귀국해 체포되고 성남시청에 대한 2차례 압수수색이 진행되는 등 같은 달 시작한 서울중앙지검의 대장동 수사가 긴박하게 진행되던 시기입니다. 이 대표의 최측근인 김 씨는 현재도 이 대표 보좌관으로 근무 중이고 배 전 사무관은 이 대표 부인 김혜경 씨 법인카드 유용 의혹 사건에 연루돼 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돼 재판을 받고 있습니다. 김 보좌관의 해명을 듣기 위해 여러 차례 접촉을 시도했지만 연락이 닿지 않았습니다. 민주당 대표실은 삭제를 요청한 건 공용 컴퓨터가 아닌 개인 컴퓨터 파일이었으며 의원 면직을 앞두고 공문서 무단 반출과 개인정보법 위반을 우려해 주의를 요청한 것이라고 해명했습니다. SBS 한성입니다. 검찰은 173쪽에 이르는 구속영장 청구서에 이재명 대표가 대장동 민간업자 등에게 이익을 몰아주면서 주민을 위한 공공환수라 정당화하고 지자체장의 인허가권을 흥정의 대상으로 전락시켜 성남FC의 불법 자금을 확보하고는 시민구단 운영이라고 했다고 적시했습니다. 검찰은 이를 박근혜 정부 당시 국정농단 사건에 빗대 지방자치 권력을 사유화한 시정농단 사건이라고 규정했습니다. 또 공정한 행정에 대한 국민 신뢰를 훼손한 내로남불, 아시타비의 전형이라고 비판했습니다. 검찰은 징역 11년 이상이 선고돼야 하는 중대 범죄라면서 증거인멸 우려도 크다고 봤습니다. 정성호 의원이 정진상, 김용씨 특별 접견에서 했다는 결정적 증거가 없다고만 하면 이재명이 대통령이 되는 거다. 다른 알리바이를 생각해보라라는 말도 영장 청구서에 포함했습니다. 이 대표는 당 지역위원장들에게 보내는 18쪽짜리 편지 형식으로 정면 반박했습니다. 영장 청구서엔 대장동 일당의 뒤바뀐 진술만 있을 뿐 이 대표에게 흘러간 돈의 흐름조차 전혀 언급되지 않았다고 주장했습니다. 또 검찰이 구속 필요성에 제1야당 대표인 점을 언급했는데 이게 바로 정치적 목적의 영장 청구라는 걸 인정한 거라고 비판했습니다. 정진상 씨 측도 입장문을 통해 검찰이 위로의 말이 전부였던 정성호 의원과의 대화 내용을 왜곡해 언론에 유출했다고 비판했습니다. 그러면서 오히려 검사가 지난 2일 뭐가 좋은지 생각해보라며 자신을 회유하려 했다고 주장했습니다. SBS 강민우입니다. 대장동 사업 범죄 수익 340억 원을 수표로 찾아 숨긴 혐의로 다시 구속영장이 청구된 김만배 씨. 검찰의 구속 필요성에 대해서 어떻게 소명하셨을까요? 법원은 범죄 특성과 관련자들과의 관계를 고려할 때 증거인멸과 도망의 우려가 있다며 오늘 새벽 구속영장을 발부했습니다. 대장동 개발 비리 관련 배임 혐의 등으로 구속됐다가 구속기간 만료로 풀려난 지 86일 만에 재구속입니다. 검찰은 7시간 가까운 구속영장 심사 과정에서 200쪽 분량의 자료를 법정 화면에 띄우며 설명하는 한편 김 씨가 자해했던 전력을 들어 구속 필요성을 강조했습니다. 김 씨는 이재명 대표 측이 각종 특혜의 대가로 김 씨 지분의 절반을 약속받았다는 이른바 428억 원 약정 의혹 수사에 열쇠를 쥐고 있습니다.
이 악정은 대장동 업자들의 이익이 커질수록 이 대표 측 이익도 같이 커지는 구조여서 이 대표 구속영장에 적용된 4천억대 배임 혐의에 고의성을 입증할 고리로 분류돼 왔습니다. 하지만 다른 대장동 일당과는 달리 김 씨가 입을 굳게 닫으면서 검찰은 이른바 윗선 수사에 난항을 겪어왔습니다. 검찰은 내일부터 김 씨를 구치소에서 불러 관련 조사를 이어갈 계획입니다. 김 씨 신병이 확보됨에 따라 곽상도 전 의원에 대한 뇌물무죄 선고 이후 부실 수사 비판이 함께 쏟아진 50억 클럽 수사도 본격화할 것으로 보입니다. SBS 한소희입니다. 야당 대표에 대한 사상 첫 체포동의안 표결일. 긴장감이 감도는 본회의장을 여야 의원들이 채운 직후 한동훈 법무장관이 15분 이상 체포 필요성을 설명했습니다. 대장동 사건, 위례 사건, 성남FC 사건은 죄질과 범행의 규모 면에서 단 한 건만으로도 구속이 될 만한 중대 범죄들입니다. 이어 이재명 대표가 국회법에 규정된 5분간 검찰 수사의 부당함을 호소했습니다. 소환 요구에 모두 응했고 주거 부정이나 도주, 증거 인멸 같은 구속 사유도 전혀 없습니다. 무기명 투표가 끝나고 이어진 검표 과정에서 돌발 상황이 벌어졌습니다. 표기가 불명확한 용지 2장이 발견돼 이를 부결표로 볼지 무효표로 볼지를 놓고 결과 발표가 1시간 넘게 지연됐습니다. 국회의장 직권으로 한 표는 부결, 다른 한 표는 무효로 결정한 뒤 나온 결과는 여야 모두의 예상을 빗나갔습니다. 총 투표수 297표 중 가 139표, 부 138표, 기권 9표, 무효 11표로서 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가결되려면 297명의 과반, 149명 이상이 찬성해야 하는데 찬성표가 그에 못 미친 겁니다. 민주당 의원 169명 전원이 표결에 참여했는데 반대표는 138표에 불과해 30명 이상이 이탈한 걸로 추정됐습니다. 반대 138표는 지난해 12월 노웅래 의원 부결 때 나온 161표에 23표나 못 미칩니다. 표결 후 이 대표는 체포 동의를 부결해준 의원들에게 감사를 표하면서도 검찰의 영장 청구가 매우 부당하다는 것을 민의의 전당 국회에서 확인해 주셨습니다. 이탈표에 대한 입장은 밝히지 않았습니다. 국내 이탈표가 생각보다 많았는데요. 좀 어떻게 보셨을까요? 네, 국민의힘은 이 대표에 대해 정치적 사망 선고가 내려졌다고 평가했습니다. 부결은 됐지만 사실상의 체포동의안은 철회된 것이나 다름없다라고 생각합니다. 이재명 민주당 대표에 대한 정치적 사망 선고가 내려진 것입니다. 압도적 부결을 공언했던 민주당 예상과 달리 대거 이탈표가 나오면서 이재명 민주당 대표의 정치적 입지에도 비상이 걸렸습니다. SBS 이성훈입니다. 대장동 개발 비리 의혹 수사가 시작된 지 약 1년 반 만에 검찰이 이번 주 이재명 민주당 대표를 불구속 상태로 재판에 넘길 걸로 보입니다. 검찰은 지난달 대장동 의혹과 성남FC 후원금 의혹 등을 묶어 이 대표 구속영장을 청구했지만 국회 체포동의안 부결로 기각되며 신병 확보에 실패했습니다. 이후 한 달간 보강 수사를 해온 검찰은 기존 영장 적시 내용에서 크게 벗어나지 않는 4,800억 원대 배임, 133억 원 제3자 뇌물, 이해충돌방지법 위반 혐의 등을 공소장에 담을 걸로 전해졌습니다. 다만 428억 뇌물 약속 의혹은 이번 기소 범위에서 빠질 것으로 보입니다. 이 대표 측이 각종 특혜에 대한 대가로 김만배 씨의 천화동인 1호 지분 절반을 약속받았다는 의혹인데 실제로 그랬다면 대장동 일당 이익이 커질수록 이 대표 측 이익도 함께 커지는 구조라 배임 등 혐의 입증의 열쇠로 여겨졌습니다. 하지만 김 씨는 물론 정진상, 김용 등 이 대표 측근들이 관련 혐의를 완강하게 부인하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검찰은 현재 수사력을 집중하고 있는 백현동 개발 의혹과 함께 다시 구속영장을 청구하는 카드도 있기 때문에 굳이 서두를 이유가 없다는 입장입니다. 이 대표 측은 검찰의 기소 움직임에 별다른 입장을 내놓지 않았습니다. 다만 민주당 지도부의 한 의원은 기소 시점에 대해 한일 정상회담 외교 참사로 악화한 여론을 돌리기 위한 게 아닌지 의심된다고 말했습니다. SBS 강민우입니다. 위례 신도시와 대장동 개발 비리 의혹 수사 약 1년 반 만에 검찰이 오늘 이재명 민주당 대표를 불구속 상태로 재판에 넘겼습니다. 검찰은 이 대표에게 배임과 이해충돌방지법 위반, 뇌물 등 5개 혐의를 적용했습니다.
이 대표는 성남시장 재직 시절 대장동 개발에 참여한 민간업자들에게 유리한 사업 구조를 승인해줘 성남도시개발공사에 4,895억 원의 손해를 끼친 혐의를 받습니다. 대장동 전체 수익 9,606억 원 가운데 공사가 70%에 해당하는 6,725억 원을 가져갈 수 있었지만 이 대표 지시 탓에 1,830억 원의 확정 이익만 배당받았다는 겁니다. 검찰은 또 이 대표가 측근을 통해 성남시나 공사의 직무상 비밀을 민간업자에 흘려 대장동 업자들에게 7,886억 원, 위례신도시 업자들에겐 211억 원의 불법 이익이 돌아가도록 한 것으로 봤습니다. 이 대표가 성남FC 후원금 명목으로 기업들로부터 133억 5천만 원을 유치하고 그 대가로 토지 용도 변경 등 편의를 제공했다는 제3자 뇌물 혐의도 적용됐습니다. 다만 이 대표 측이 각종 특혜에 대한 대가로 김만배 씨의 천화동인 1호 지분은 절반을 약속받았다는 이른바 428억 원 뇌물 약정 의혹은 이번 기소 범위에서 빠졌습니다. 현재 김 씨는 물론 정진상, 김용 등 이 대표 측근들은 관련 혐의를 완강하게 부인하고 있습니다. 검찰은 428억 원 뇌물 약정과 백현동 개발 특혜 등 남은 의혹들에 대해 수사력을 집중할 방침인데 진행 상황에 따라 구속영장을 다시 청구하는 방안도 검토 중입니다. SBS 강민우입니다.